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장 초반 상승세로 개장한 코스피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17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보다 하락하면서 66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무력 갈등이 불거지면서 장단기물 그리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선물과 금값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글로벌 안전자산의 선호가 강화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쇼 CES 2020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ES는 가전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기업, 자동차 기업 등이 신기술을 앞다퉈 뽐내는 미래기술 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존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9%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반면 이른바 착한 실손으로 불리는 신실손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9% 이상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항상 이분을 만나죠. 바로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타라 시스템과 함께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새해의 첫 금요일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인하사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사 소식 4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 살펴가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장 초반에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요.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했던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 덕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석유화학주에게는 인사 소식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이란의 이 군부 실세가 미국의 공습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름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 석유화학업종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외신은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미국 대선을 앞두고요. 미국과 이란의 확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요소들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 소식 함께 하셨고 두 번째 인사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주 섹터에게 이뤄는 참 기다릴 만한 그런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큰 모멘텀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험난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과연 꽃피는 봄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까요? 유가증권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타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는 만큼 매년 초에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제약바이오주에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참가를 요청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인사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엔터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지난해 여름에 엔터주들이 쭉쭉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그래도 이 엔터주들의 주가가요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러한 엔터 업종의 이익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정상화가 될 경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순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 첫 번째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 이후의 추정치를 보실까요? 바로 올해의 추정치는 좀 비교적 소폭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1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주의 순이익 추정치를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이끌어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버닝썬 사태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엔터주들이 고개를 좀 많이 못 들었는데 이제 3분기 주가가 지난 3분기 주가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 회복세도 많이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연간 추천 업종 중 미디어 엔터를 꼽기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디어 엔터 기업이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갖고 계셨던 분들 계셨다면은 좀 인내를 갖고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인사 소식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웹툰 즐겨보시나요? 어떤 웹툰 즐겨보시나요? 이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주가가 상승세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에다가 콘텐츠를 공급하면 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웹툰의 연간 누적 연재 작품 수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이 지금 2019년 바로 작년의 수치인데요. 자, 1만 1,000개가 넘어가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활성화는 살펴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적으로도 이 웹툰 시장이 더욱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주가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웹툰 산업의 성장 동력은 사실 유료화입니다. 거기다가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계속해서 주가도 따라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따라붙고 있네요. 자, 웹툰 이용자 중 유료 이용 경험자 비용은 30%로 추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플러스로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인싸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석유와 화학주가 급등을 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주도 반전 신화를 기대해보고 있고요. 웹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웹툰 따라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러 이슈 중에서 김종혁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JP모건 컨퍼런스 앞두고 바이오주 기대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쉽게 말하면 이 자사의 신약을 글로벌 회사들에게 좀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지난해 험난한 시간을 겪었던 이 바이오주가 잔뜩 이 기대에 부풀어서 조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들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가에는 이미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종목들이 조금 이끌고 간 뒤에 다른 다른 바이오 테마가 순환매를 이어받을 때를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종목이 순환매를 이어받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월에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이오 테마 꾸준히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바이오 테마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흐름이 계속 유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전반적으로 매도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에서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익 실현 관점, 이 매도 관점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언제 매도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라고 봐야 한다면 JP모건 컨퍼런스가 열릴 시기에 매도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주가는 이 기대감에 사야 하고 사실에 팔아야 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들어는 봤는데 사실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가 그 시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기대감에 움직이고 이제 사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 만큼 기정사실화, 이 빼따곰뿔리라고 하는 이 기정사실화가 매도 관점에 이 기정사실화가 되었을 때 매도 관점으로 조금
조금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에서도 이 바이오 테마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정사실화가 된 시점에서 맞춰서 좀 이익 실현과 전체적인 청산까지 잘 대응을 해주신다면 함께 조금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게 기정사실화된 그런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매도 시기를 확실히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엔터주가 오르듯 말듯 약간 잠잠했다가 다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 얼마큼 기울여야 될지 그리고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엔터주 지금 요즘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가 이제 좀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안 서명 소식 등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중국 소비재 업황은 이 사드 문제로 이 중국 관광객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많이 악화되었었는데요. 중국 소비재 하면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면세주, 이 엔터테인먼트주가 있습니다. 이 엔터주는 특히 이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버닝썬 사태, 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이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서 앞서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사그라들게 된다면 엔터주도 상승할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한한령 해제, 뭐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이 리커창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시진핑 주석은 적극 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화답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소비재 자체에서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장품 테마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으로 한번 훈풍이 불었었고 한한령 해제가 조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 엔터주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한한령 해제와 관한 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이 기정사실화,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당시에는 기대감을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화장품주도 반짝 또 상승을 했었는데 이어서 엔터주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사이드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은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봤을까요? 1위부터 10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주 섹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백신 개발 그리고 공급 전문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참가하게 돼 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실리게 되면서 한 며칠간 계속해서 거래량 크게 수반해 가면서 쭉쭉쭉 오른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어제와 같은 모양새로 8,020원의 종가 형성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9위는 시젠입니다.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그리고 기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젠이죠. 자, 이 시젠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세 상위 종목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요. 순매수세가 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쭉쭉쭉 우상향을 기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는 2% 가까운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31,500원까지 올라온 시즌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8위로 좀 넘어가 볼까요? QSI 가지고 왔네요. 이 QSI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 LED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기관이 한 183주를 순매수했고 일주일 새 주가가 37% 뛴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로 LED 시장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QSI 같은 경우는 국제 과제도 이와 관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3거래일 전부터 계속해서 크게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오늘장도 역시 강세로 마무리한 모습이네요. QSI 종가 보시겠습니다. 1.83%, 2%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13,900원까지 올라온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QSI 살펴보셨고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테스나. 타라시스템에서 테스나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요, 이 카메라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요? 이 트리플 카메라 채용이 확대돼가고 있고 Io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산업기계에서 카메라의 채용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서 CIS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요 근래 들어서요. 계속해서 테스나의 주가가요. 오름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넘는 강세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1,700원 오르면서 53,300원까지 주가가 쭉 올라온 모습입니다. 테스나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6위 살펴보실까요? 보혜양조 가지고 왔습니다. 주류 제조 판매 업체 보혜양조입니다. 여러분 보혜양조의 자사 주력 제품이 있는데요. 혹시 송가인이어라 아십니까? 이 송가인 씨를 트로트 가수시죠. 송가인 씨를 이 모델로 기용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23일에 조금 집중이 되면서 12월 23일 급격하게 장대 양봉 그리겨내면서 쭉쭉쭉쭉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꽤 4% 가까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4% 가깝게 올라가면서 1,190원까지 올라왔고요. 장 막판에 들어서 쭉 급등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혜양조까지 6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1위에서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카프로입니다. 비료주인데요. 카프로가 비료 테마주를 거의 견인할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전일 기관의 대량 매수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비롯해서 관심이 좀 집중한 모습인데요. 거래량 크게 수반해가면서 윗골이 달긴 했지만 오늘장 33,395원으로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중반에서는요. 3,615원까지 뛰는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비료 테마주를 견인했던 카프로 확인하셨고 이어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YIK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의 제조 그리고 또 유통업체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요. YIK가 장 막판에 정말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연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특히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쭉 올라온 모습입니다. 11%의 강세를 보이게 됐고 오늘 오름폭을 쭉쭉쭉 장 끝까지 유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780원까지 올라온 YIK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3위로 넘어갈까요? 진양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 관련주로도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진양제약의 치매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소식으로 진양제약이 반응을 했을까요?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한 행보의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이 소식 정말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역시 17% 그러니까 18% 가까운 급등세까지 보이게 됐고 오전장에서 쭉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5,300원 오늘 진양제약 종가로 형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1위와 2위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석유화학주들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자, 그중에 2위 중앙에너비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업종들에 있어서도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석유류 판매업을 하고 있죠.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서경인,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근처에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급등 소식 확인이 되면서 20%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12,65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이면서 13,000원을 뚫어내는 모습도 장 후반 들어서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2위였다면 이제 1위는 이 소식 함께 가져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흥구석유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석유를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 판매하는 도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또 개인 소비자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죠. 이 소식 나오기 전에는 역시 주가가 횡보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한 모습입니다. 1월 3일 오늘장에 들어서 큰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7,250원까지 풀리지 않는 가격 상한선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오늘장 종가 마친 모습입니다. 흥구석유 7,250원 종가 형성했네요. 자, 오늘장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이 집중한 10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눈에 띄었던 건 일단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테스라, QSI 그리고 YIK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석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타라 시스템 핫 종목 2위와 1위 모두 석유주가 뽑혔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가 1, 2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렇게 여러 종목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김종현 전문가님이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이 백신 제조 및 바이오 의약품을 조금 이제 연구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테마가 이제 순환매가 돌 때 가장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타라 시스템이 편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유바이오로직스 앞서서 이 변곡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추세 시작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아웃,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날에 바로 분출이 나와주는 듯한 모습의 캔들이 나와줬지만 어느 정도의 고점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을 좀 방어해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매물이 나와서 음봉으로 마무리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이 갭을 메우는 듯한 조금 시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당일 오늘 이 장이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옆에서 딱 거래량을 줄여놓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옆에서 매물들을 좀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8,000원 가격 저항선을 딛고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데요. 이 8,000원 가격 저항선을 딛고 앞선 이 8,450원 고점을 조금 돌파를 하게 된다면 꾸준히 상승 추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8,000원 가격 저항선대를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아래로서 조금 방향을 잡게 된다면 5일선에 대한 이탈, 21선으로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 방향으로 잡는지 하락으로 방향으로 잡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할 종목이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특징주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8,000원 가격 저항선이 중요한데 상승을 한다면 계속 쭉 상승세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저항선 잘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저 이거 궁금해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시젠인데요.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라 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보유 중인가요? 네, 아직도 지금 타라 시스템 5일선 이탈 안 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계속 한데요.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테마가 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이었고, 이 JP모건 컨퍼런스 관련 이슈를 꾸준히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이 변동성을 죽이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한번 이 시젠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젠 변곡점 나오게 되고 이 저점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21선과 수렴하는 움직임, 이 눌림목 구간에서 첫 번째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저점 고점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당일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상승한 종목, 앞서서 가장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인트로메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도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면서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높은 수익률로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5일선 이탈로 조금 마무리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변동성이 커질 때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젠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렇게 시젠도 변동성을 조금 줄여가면서 꾸준히 고점을 높여갈 때에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다가 아까 인트로메딕처럼 5일선 이탈할 경우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바이오 테마에서 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 않겠지만 같은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저점 고점을 충분히 높여가면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가를 함께 잘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 함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점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신고가 계속 갱신하는 모습 기대가 되는 시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트로메딕처럼 5일선을 이탈 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 반도체 관련주인 QSI 같은 경우는 요새 몇 주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네,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QSI 지금 계속 좋은 모습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QSI는 이제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이저 장비에서 이 초고속 레이저 센서가 있는데요. 이 초고속 레이저 이 동작 인식을 조금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차와 공장 자동화에도 이 장비가 쓰이고 이 보안 관련 센서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앞서 한 차례 큰 상승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5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추세 시작점 부근에서 나온 첫 번째 양봉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인 포착을 하고 종가에 편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분출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 이후에 휴식, 그 다음에 당일도 이렇게 거래량을 조금 죽여놓은 듯한 고점을 높여놓은 강한 모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일 조금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과정에도 좀 고점을 높여놓는 듯한 가장 강한 모습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고점 계속 높여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타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종가에 편입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종가에 편입을 하고 다음날 바로 분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종가에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당일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또 휴식을 하고 재분출까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앞선 고점을 이제 재분출과 청산이 남았는데 재분출로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고점을 돌파했다고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매도의 관점,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 QSI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QS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점을 돌파한다면 매도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종목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관련주 전 테스나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계속 상승세 보일 수 있을까요? 네, 테스나도 뭐 검사 장비 테마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후공정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소부장 테마주, 이 소재 부품 장비 테마주가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나는 이 반도체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사업도 영위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모두 이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수혜주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 추세에서 첫 번째 양봉, 이 4일간의 이 5일선을 지켜주는 듯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서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었고 이 신호를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종가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후 바로 분출, 그 다음에 이후 다시
이틀간의 휴식, 그다음에 당일 또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장중에 또 높은 상승률까지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집, 분출, 그리고 휴식, 다시 재분출까지 일어났으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 후 이제 더 재분출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산 캔들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조금 이제 작은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휴식이라고 보고 재분출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재분출이 나왔을 때 역시 56,300원 앞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이익 실현 전체적인 청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이 강한 종목 다음에 어떠한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첫 양봉이 등장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첫 양봉 포착해내는 거 한번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테스나도 재분출 시, 그러니까 고점인 56,300원을 돌파한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요즘 연초이다 보니까 또 많이 모임들 가지시면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혜양조인데요. 보혜양조 현 자리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보혜양조 음주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이 네. 보혜양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락 추세 꾸준히 유지해 놓고 있다가 바로 121선으로 직진을 하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이 의미 있는 첫 양봉에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4일간의 휴식 기간 이후에 이 5일선을 관통하는 이 밀대형 양봉을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일간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듯한 저점 고점 조금씩 높여나가는 휴식 이후에 이 5일선을 관통을 하는 이 밀대형 양봉은 이 다음 날에 어떠한 추가적인 분출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이 돌파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돌파형 캔들이 나와서 이 다음 날에 분출을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다음날 당일이죠. 당일 이렇게 분출을 하는 모습에서 강한 모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4일간의 휴식 그리고 이 5일선 관통을 하는 어떠한 이 삿바형 윗골이란 이 삿바형 캔들이라든지 밀대형 캔들이라든지가 포착이 된다면 다음에 이 분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유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혜양조 당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 121선과 21선 사이에 이격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이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격을 좀 줄이는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이 이평선들 간의 이격을 줄였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보혜양조 한번 앞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혜양조 이평선 이격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관찰하시고 또 투자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뉴스 그리고 타라 시스템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 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자세히 살펴봐 주시는 김종혁 전문가 나와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놓치지 말자고요. 자, 저희 머니W 그동안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고민 접수 받았었는데요. 어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을런지 저희가 추첨 진행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384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바로 오늘 또 공개가 되고 있는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거의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와,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잘 세심하게 또 봐주셔서 갖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1위는 스페코입니다. 이 스페코가요, 12월 2일 편입을 해서 최고가 4,595원을 터치하면서 46.81% 고공행진 달려가고 있습니다.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3위는 클리오가 또 차지한 모습이고요. 4위는 아모텍, 5위는 원익 QNC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맞춰보도록 하시죠. 1등 테마주를 공략합니다. 인공지능 자동 매매 타라 시스템 김종혁 전문가가 오늘 자신 있게 가지고 온 종목은 다름 아닌 7글자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반도체가요, 이제 올해 있어서 정말 트렌드 키워드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방막, 식각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장비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RPG라든지 플라즈마 관련해서요, 전원 공급을 하는 그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힌트를 조금 강조해서 드릴게요.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파워 있게 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갤폴드가 양산이 되면 될수록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는지,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김종혁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와, 뉴파워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반도체와 LCD, OLED 등 반도체에 관련한 플라즈마의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이 종목을 타라 시스템이 픽업한 이유 뭔가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테마의 순환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각 테마에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에서 이 강도를 측정을 할 때 뭐 당일 등락률 순으로 가장 강한 종목만을 조금 선정을 한다면 조금 편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로 조금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듀얼 모멘텀, 이 절대 강도, 상대 강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들어서 외울 것 같아요. 절대 강도와 상대 강도 둘 다 만족을 시켰을 때 타라 시스템이 뽑는 거잖아요. 네. 이 뭐 절대 강도 부분에서 뭐 이동 평균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 생명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수급선, 이 120일 이동 평균선,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종목을 선별해 내게 됩니다.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 생명선은 테마의 순환매 가 형성이 되면서 매집 양봉이 나오게 되고 이 시세 분출 이후에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단기적인 생명선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청산을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이 수급선은 이 말 그대로 이 종목이 수급이 지금 괜찮은가를 판단을 해서 이 수급이 안 좋은 상태라면 언제라도 급락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도, 절대 강도 부분 일시빌 절대 강도를 충족을 해야지만 거래 대상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122동 평균선,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가 하락 추세에 있는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추세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점과 이 테마의 순환매, 듀얼 모멘텀, 당일 이 반도체 소재 장비 테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상대 강도가 제일 강하고 절대 강도 기준을 충족을 한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타라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를 뽑아 주셨는데 일단 반도체주가 워낙 핫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 강도, 상대 강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뉴파워를 낼 수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호지거리가 있죠. 바로 정부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매년 1조 원 정도 반도체 관련 장비주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주가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그동안 정말 계속 꾸준히 상승을 받고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매년 1조나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상승을 할 테고 그중에서도 뉴파워 플라즈마는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전망과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테마가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자동차, 전기, 이제 금속, 화학 등 6대 분야의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의 안정성을 조금 확보를 하고 이 수요와 공급을 하는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재 부품은 일본 규제와 관련해서 국산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 소부장 관련한 테마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반도체 테마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소재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이 수혜를 입고 주가도 그만큼 반영해주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까지 조금 등에 업게 된다면 더욱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많은 소테마가 나뉘니까요. 이 검사 장비 테마에서 뭐 테스나, 테크윙이 출발을 했다면 이 장비, 소재 장비 테마에서도 이어받을 이 테마의 순환매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금 소부장 테마에 순환매가 집중이 될 때 소부장 테마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을 한다라는 게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인 뉴파워 플라즈마가 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요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지만 그중에서도 뉴파워 플라즈마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테마주 안에서 뭐 주도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 종목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첫 양봉 시세 원리에 의해서 조금 첫 양봉이 등장을 했고 오늘부터 조금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장비 테마가 오늘 순환매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당일 급등을 보여주면서 1등을 한 종목이 바로 이 뉴파워 로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앵커께서는 이 강한 종목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조금 강하게 간 종목이니까 뒤따라 올라오는 게 조금 더 갈 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요 일단 크게 오른 거는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뒤따라 가는 걸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저는 좀 강하게 간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뭐 1등한 종목을 조금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1등을 해야 한다. 뭐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뭐 혹시 1등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뭐 한두 번. 저는 1등을 아쉽게 하지 못하고 1등을 놓친 기억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등을 놓쳤다면 그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생기고 다음엔 꼭 1등을 해야지 하는 각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1등을 하면 관심도 많이 받고 이제 칭찬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이 테마주 순환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등이 먼저 달려나가게 되고 이 뒤따라가는 종목은 1등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고 휴식을 취할 때 다시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제자리까지 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는 동안 1등 종목은 힘을 남겨놓았다가 분출을 하면서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이 되는데요. 해서 이렇게 1등 종목을 편입을 하시는 게 이 리스크 관리와 이 초과 수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다른 데서는 좀 1등을 아쉽게 놓쳤지만 이 종목만큼은 1등을 고르겠다라는 생각으로 1등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뭐 1등이니까 불안하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쉽게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종혁 전문가님의 별명은 1등주를 좋아하는 그 전문가님이라고 제가 콕 집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테마주 안에서도 1등을 뽑는 게 또 지름길이다라는 또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빨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격 여러 가지 정리를 모아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올해요. 가장 많이 시장에서 화답할 종목은 이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종혁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네요. 뉴파워 플라즈마였습니다.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는지 판넬 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사실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일하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플라즈마 전원 같은 그런 부품을 전문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타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어떠한 투자점을 좀 유의해 보면 좋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 반도체가 올해 시장의 키워드다라고 했는데 이 소부장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정부에서도 이 소부장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해서도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면 이 창업 지원금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 금일 반도체 장비주 중 가장 강한 모습까지 보여줬던 게 또 뉴파워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름 따라 간다는데 종목도 이름 따라 가나요? 정말 파워 있게 움직였던 오늘장의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파워 플라즈마 관련해서 갖고 오신 김종혁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차트를 한번 봤어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정말 딱 하나 지우고 싶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차트를 지울 수 있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저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이거 너무 개상승 이후에 강하게 이렇게 파란색 봉이 나와 있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오늘 강한 추세선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만큼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전문가님? 네,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의 좀 약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조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앞전에 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큰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문제가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옆에서 조금 쉬어주는 듯한 모습,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듯한 모습의 휴식의 형태를 갖고 출발을 한다면 앞전 고점 돌파를 해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큰 갭상승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저희 오늘 종가 부분 매수가 이 4,730원의 매수가를 지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 앞전 이 고점 부분이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다음 이 가격 저항선인 목표가 6,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5일선 이탈하는 부분인 4,400원 드리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가격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정말 파워 있게 뉴파워 플라즈마 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격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매수가 부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4,73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손절 라인 4,400원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이탈 시 매도절을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보세요. 반도체 뉴파워를 느끼고 싶다면 뉴파워 플라즈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정말 여러 종목들을 다뤄봤습니다.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스탁셀즈 종목으로 한 이 반도체 관련주 뉴파워 플라즈마까지도 꼭 체크하셔서 어떻게 잘 상승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정보, 빛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